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복도 넓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복도 넓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이제 단순한 공간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난 안전이나 피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실무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기준이 되는 법령은 이제 건축법, 이제 주택법,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법령, 이렇게 세 가지 법령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건축법부터 한번 볼 텐데요.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에 보시면은, 어,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의 화장실의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 배연 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돼 있고요. 다만 대규모 창고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구획 등의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시행령을 보시면 법 49조 2항이죠. 법 49조 2항 본문에 따라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기준이 있죠. 200제곱미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2항 본문에 따라 39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도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제 내용을 준용해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 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1항에 보시면은 04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 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는 없는데 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 복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실에 있는 복도는 양옆에 거실이 있으면 2.4m, 기타 복도는 1.8m 이상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양옆에 거실이 있을 경우에는 1.8m, 기타 복도는 1.2m. 그다음에 이걸 제외한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당해층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m 이상, 그다음에 기타 복도의 경우에 1.2m 이상, 그리고 의료 시설 복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거실이 있으면 1.8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거실이 있다라는 거는 양쪽에 이제 거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실의 정의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이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에 한정해서, 그리고 종교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 노유자 시설 중에서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 시설, 그리고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 너비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설들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 이제 당해층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죠. 여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로 구분되어 있고, 이 3개는 해당 층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고,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래서 1.5, 1.8,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거실이 있고 없고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그 바닥 면적이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거나 이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은 1.5m, 1.8m, 2.4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공연장은 개별 관람실의 바깥쪽에서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고 복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바닥 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관람실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100평 이상 뭐 정도 되는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바깥쪽에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의 층의 개별 관람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개별 관람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도에 설치하는 방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복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고요. 주택법에서도 복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복도형의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도형의 그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뭐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계단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은 끝에 뭐 계단이 하나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편복도로 된 아파트 이걸 이제 복도형의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양쪽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그 거실이 있을 수 있겠죠, 세대가. 네. 그래서 복도형인 아파트는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에 배수의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거. 그러니까 복도형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게 되면 비가 이게 들이치게 되겠죠. 그럼 물이 고이게 되니까 여기 이제 배수의 지장이 없도록 배수구 설치하고 뭐 우수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라는 의미고요.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복도의 벽 및 반자 마감은 불연제로 또는 중불연제로로 할 것.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내용을 다 봤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복도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건축물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는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은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는 대상 시설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8조 1항이죠. 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및 그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 1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죠.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의시설의 용도죠. 대상 시설이 일종 근생, 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의료, 교육, 연구시설 등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건축물의 용도가. 여기에 따라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이 되고 뭐 출입구의 접근로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에 그다음에 뭐 복도 나와 있죠. 대소변기, 뭐 욕실, 점자블럭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있는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의 구분은 의무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권장사항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2를 보시면은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복도가 해당 사항이 되는 건축물들이 많아요.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 규칙을 보시면은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이라고 해서 별도로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해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 규칙 별표 1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도들이 설치해야 되는 그 아이템들이 있죠. 그 아이템들의 세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인데 장애인이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든지 아니면은 전용 주차구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복도를 봐야 되겠죠. 복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7번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효폭이 나와 있고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고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1.2m, 1.5m는 유효폭입니다. 유효폭.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조금의 여유치만 있어도 1.2m라 그러면은 1.25라든지 뭐 밀리미터로 하면 1200이 되겠죠. 1250이라든지 1300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양옆에 핸드레일을 설치를 또 해야 돼요. 여기에서 복도 및 통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핸드레일도 설치해야 되는데 복도가 벽이 이렇게 있으면 핸드레일이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핸드레일에서부터 핸드레일까지가 1.2m 또는 1.5m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의 기준에 맞춰서 뭐 1.5m, 1.8m 질이 있다. 1.8m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유념해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닥이 있고요. 손잡이가 있는데 복도에 설치되는 손잡이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손잡이인데 이게 5cm, 5cm씩은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3.2에서 3.8, 3.2에서 3.8. 지름은 4.1cm 내외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높이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도에 설치하는 핸드레일을 제외한 유효폭으로 복도의 넓이를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복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제가 이제 복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우선은 용도 변경 시 이제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되면 복도 규정에 의해서 이제 확대돼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복도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게, 건식 벽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족조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을 털어내고 다시 복도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또는 기둥이 중간에 박혀져 있다 그러면은 복도 설치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용도 변경이 현행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할 때 복도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 변경이 불가하게 될 수가 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물의 복도 넓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